국민들 궁금한 건 정부가 현황이나 파악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인데요. 함께 보시죠. 외교부 80명 정도라고 얘기해요. 국정원은 1000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끼리도 말이 다른 겁니다. 자, 검찰 없앤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검찰에 이런 수사 잘하는 베테랑 검사들이 많아서 검찰 의견도 궁금하긴 한데 없어질 판에 검찰 입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김은석 변호사님. 네. 정부는 80명이라는 겁니까? 1000명이라는 겁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80명과 1000명은 너무 많잖아요. 그 차이가. 800명 대 1000명도 아니고 80명이다. 외교부는, 국정원은 1000명이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저게 약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죄 단지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범죄 단지에서 납치되거나 이래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정부가 정확히 구분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구분 잘 못할 것 같고요. 그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범죄 단지에 보면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끌어들이는 사람, 범죄 조직을 주도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한국인 끌어들이려면 한국인 중에서 주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가 됐어도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국내로 들어오면 보이스피싱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들어오기 싫은 거죠. 이런 류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국정원은 아마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았을까, 추정하지 않았을까 싶고, 납치되거나 순수하게 이제 뭐 인신매매 같이 당해서 끌려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숫자랑 약간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좀 약간 답답하고 한심한 거는 우리나라 외교부의 공관이 캄보디아에 파견 나가 있으면, 외교 공관이 어느 나라에 파견 나가 있으면 그 나라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을 해야 해요. 캄보디아에 나가 있는 외교 공관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우리 한국인의 피해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과연 그런 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거 언제 알았냐 물어보니까 안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게 저는 되게 황당합니다. 황당하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대학생,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우리 정부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한데 죄스럽고, 그 대학생이 납치돼 있고 연락이 두절됐다라는 첫 보도가 작년 11월이었고요.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해왔고요. 방송사에서는 그 현지에 가서 탐사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그런 신호가 계속 시그널이 위험 신호가 알려져 있는데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것도 8월이에요. 그런데 외교부 장관 나와서 지난주에 심각성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죽었어요, 8월에. 근데 심각성을 지난주에 알았다.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되는 건지, 그리고 아직도 이 정부는 80명인지 1000명인지, 왜 80명인지 왜 1000명인지 파악조차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월 중순인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뭐 조현 외교부 장관님이 무지하게 바쁠 거라고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관세 협상 그것만 하더라도 머리가 깨질 것 같이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 눈에는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네.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다. 책임져야 된다. 금방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된다 그 생각 들고요. 왜 그러느냐가, 그 예천에 있었던 대학생 박 씨가 캄보디아에 도착한 게 7월 17일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캄보디아에서 그 전화로, 그 아들의 전화로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전화기로 넘어온 목소리는 아들 목소리가 아니라 조선족 말 씨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면서 5천만 원 내놔라. 네 아들 사고 쳤다. 5천만 원 안 내놓으면 풀어주지 않겠다. 이런 그 협박이 있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연락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부모님들이 대사관에 신고했다고 명확히 이야기했어요.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돈이 안 오니까 나흘 만에 연락이 딱 끊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시신으로 발견된 게 언제냐? 8월 8일이에요. 오늘 며칠입니까? 10월 15일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2달도 훨씬 더 지나갔고, 8월 11일에 그 사망한 지 사흘 만에 우리나라에서 그 모집책이 체포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외교부 장관이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엊그저께까지? 그다음에 심지어 10월 11일에 며칠 전에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피의자 3명이 체포돼가지고 기소까지 됐단 말이에요. 예. 그거 뭐 외교부 장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캄보디아가 뭐 이렇게 먼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도대체 얼마나 방문하나 봤더니 1년에
15만에서 17만 명이 간대요. 어. 앙코르와트가 제일 유명한 데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앙코르와트를 제일 많이 방문하는 나라 국민들이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미국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캄보디아가 어디 식민지였습니까?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프랑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가는 나라가 베트남보다도 더 많이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런데 그 10만, 15, 17만 명이나 이렇게 가는 나라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이 그걸 모른다? 그다음에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감금됐다라고 확인된 사람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람만 작년에 221명, 올 8월까지 330명 합치면 이것만 해도 550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뭐 80명이 이게 말이나 되는 숫자입니까?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ODA 공적 개발 원조 얼마나 하는지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1년에 4,300억을 해요.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다가 4,300억이나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17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가가지고 관광하면서 돈 다 써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1,000명이나 갇혀 있는데 도대체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나라에 뭐 하는 거고 우리나라 외교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지금 당장 조현 외교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고 그리고 사퇴하기 직전에 캄보디아 대사부터 빨리 임명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됩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 지금 외교부 장관이 나가진 않았고요. 이제서야 오늘 이 외교부 2차관하고 유관기관 공무원 몇 분이 캄보디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1,000명과 가까운 우리 국민들을 범죄단지에 가서 구출해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선발대 갔겠지 이렇게 그냥 선회하고 싶고 선발대? 예, 일단 가서 상황 파악하려고 갔겠지 싶고 점점 더 많은 인력을 근데 외교부 2차관끼는 죄송하지만 네. 2차관 정도가 가서 네,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계시잖아요. 공직에 계시잖아요. 네, 사실 저 정말 솔직한 생각을 말씀해보라고 하시면은 저 이제 예전에 이제 검사 시절에 약간 청와대에 근무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어느 부처 하나가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2차관이 가서 해결할 수 있겠냐고. 네, 이거 그러니까 2차관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게 사실 캄보디아 정부를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후진국의 정부라는 곳들이 절대로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뭔가 당근 같은 것도 줘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나라의 예산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외교부 하나에서 우리 잘해봅시다라는 말로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 더군다나 2차관님 물론 높으신 분이지만 2차관님 권한으로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된다. 좀 더 권위 있고 책임 있는 분이 여러 부처를 데리고 가서 정말로 이렇게 그 핵폭탄을 탁 던지듯이 예.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총리 많이 바쁘십니까 요즘? 바쁘시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보다 더 바쁘고 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관계기관 그 TF를 꾸렸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그제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질책도 하시고 강력한 그 빨리 송환해 와라 이런 대책을 촉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대응팀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당국 자체도 사실 수사 협조가 잘 안 돼 왔다라고 또 우리 그 경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또 정부 차원에서 막 요란해지니까 캄보디아도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다. 소위 코리안 데스크도 이제 조금 만들어지려고 좀 협의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그 코리안 데스크의 경찰이 몇 명 있나 봤더니 3명, 2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좀 그야말로 이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경찰, 그러니까 행안부죠. 행안부 장관 어제 해서 주재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사 임명도 서두르는 게 좋겠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대사에 준하는 어떤 책임자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민들 헷갈리게 하는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국정원 1,000명이라고 얘기하고 외교부는 실종 상태 연락 두절이 8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찰은 143명 중에 52명이 미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제 연달아 나온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게 정확한 정보인지 그 소스도 모르겠고 지금 이렇게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보도가 막 나가니까 전국 각지에서 우리 애도 지금 안 오고 있다고 실종 이런
그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숫자는 외교부나 경찰에서 발표한 그 숫자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조차도 지금 우리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된다면 이거 어떻게 정부를 믿고 가겠습니까?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범정부 TF건, 오늘 출발하는 대응팀이건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국민들께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곽태규 의원님, 예. 오늘 많은 언론들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이 사태를 보며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부, 대사관 제일 첫 번째 역할은 자국민 보호입니다. 지금 80명, 1000명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6월 달에 벌써 방송에서 이 범죄 집단 웬치의 이 현상황이 방영이 됐고요. 8월 달에 대한민국 국민, 젊은 청년이 사망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시기부터는 이 심각성을 알고 외교부와 정부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뭐합니까? 대통령 나서가지고 당장 캄보디아 총리하고 통화를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지원 끊겠다. 그리고 우리 군부대 보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당장 수사해가지고 한국인들 다 석방시키고 한국을 송환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뭐 내일 외교부 장관이 가고 2차관이 가고 이렇게 지금 안일한 대응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하시고 그리고 군부대 투입, 모든 외교관계 단절, 그리고 지원 단절 이런 것까지도 걸고 캄보디아 정부하고 지금談判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있다가 국민 몇 명이 죽어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은숙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게 어느 한 부처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 아니고 정말로 총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정말로 지금 곽규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니네 지원 끊을 테니까 이번에 제대로 협조해라. 이런 말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관련된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